2025년 4월 28일 오후 6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기득권 금융 시스템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날로그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 이것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곡점이 됩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디지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융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디지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은 디지털화되어 있고 IT 기기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과 생업을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디지털화되어 있고 우리 또한 디지털 시대에 적응이 되어 있다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는 것의 가치와 전략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희소성과 탈중앙화에 관한 내용인데,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한된 공급량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비유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채굴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희소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이 희소성은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기관이나 정부의 개입이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 시스템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자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되는 신뢰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비트코인은 수많은 도전을 겪으면서도 꾸준히 성장을 해왔습니다. 초기에는 회의적인 시선은 물론 방송이나 매스컴에서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되기도 했으나 지금은 점점 더 많은 글로벌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수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알지 못하는 것이 자신에게 큰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스트레티지나 테슬라뿐 아니라 21 캐피탈 같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보유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도 증가는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할 때 더욱 안정적인 자산으로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여겨졌다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급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비트코인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금값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금값의 폭등을 보면서 지금 금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값이 비싸다 보니까 18K처럼 그전에 별로 현금으로 황금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금들도 주변 금은방에서 매수해 주기도 하고 필요하면 약간의 수수료를 주면 24K로 교환을 해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 아내도 얼마 전에 착용하지 않던 18K 금 목걸이를 가져가더니 24K로 만든 커피 원두처럼 생긴 금으로 메달을 바꿔왔습니다. 크기는 콩알만 하던데 그것을 콩알금이라고 한다네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저는 이걸 어떻게 보관하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 개라면 몰라도 이것이 만약에 개수가 많아지면 보관하다가 몇 개 없어져도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롱이나 서랍 속에 넣어두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어디에 두었는지 찾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실물금을 보관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분실 위험도 적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디지털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장기 보유자들에게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했던 보유자들의 역사적 성과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한 투자자들은 대부분 큰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초기 투자한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중간에 합류한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의 성장성과 희소성을 믿고 장기 보유했을 때는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성과는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소문이나 정보 그리고 가짜 뉴스들에 따라 가격의 부침이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가격의 변동에 따라 소신 없이 비트코인을 사고 팔지만 않았다면, 그리고 5년 이상만 보유하고 있었다면 예외 없이 기대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장기 보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비트코인을 가치가 아닌 가격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비트코인 관련 보도는 가격 예측 일색입니다. 비트코인의 역사적 현상이나 가치, 그 의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합니다. 가격만 추종하다가는 반드시 비트코인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참 가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당연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변수들로 인해 가격이 요동치더라도 멘탈 관리와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를 상기하면서 보유할 수 있는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은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기득권 금융 시스템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아날로그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는 것, 이것이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곡점이 됩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융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디지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물론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은 디지털화되어 있고 IT 기기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과 생업을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디지털화되어 있고 우리 또한 디지털 시대에 적응이 되어 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문서를 인쇄하지 않고 파일로 만들고 스마트폰을 쓰고 노트북을 사용하고 IT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화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사고와 생활 방식이 광범위한 정보가 쏟아지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요. 우리의 사고 체계를 빠른 속도에 적응시켜야 하고 범람하는 디지털 인프라스트럭처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져야 함에도 우리는 아직 아날로그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살기 위해서 배우고 있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제발 그만 바뀌어라, 따라가기 벅차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메이저 매스컴의 간판 앵커들이 챗 GPT나 블록체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고사하고 듣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Do it yourself라는 키워드가 우리 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야 함에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IT 기기 활용을 떠넘기고 자신은 결과만 받으려는 마음이 앞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MZ세대라고 묶어버립니다. 여기에 M세대와 G세대 간에도 엄밀히 15년 정도의 제너레이션 갭이 있습니다. 쉽게 MZ세대로 단정 지어버리는 것은 자신의 성향을 합리화하려는 태도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바일을 물고 태어나 젖병 온도까지 휴대용 디지털 기기로 설정해가면서 자란 세대와 종이 보고서를 대체하기 위해 PC를 사용하기 시작한 세대의 정보 습득 방식과 활용 방식이 절대로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차이를 사이에 두고 다스리는 정치인들과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루이 14세가 지금의 프랑스를 다스리는 격입니다. 대한민국이 디지털 강국입니까? 언제 이야기입니까? 혹시 10년 전 이야기는 아닌지.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강산이 2번 변할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말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또 비트코인을 얼마나 괴롭힐지 말입니다. 비트코인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트코인 호돌이었습니다. 빰.